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올해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8쪽입니다. 이슬람 세계와 크리스트교 세계가 충돌하고 교류하다, 즉 십자군 운동입니다. 자, 십자군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터키죠. 터키. 셀주크족의 투르크가 11세기 때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죠. 비잔티움 제국은 동유럽 쪽, 그쵸? 여기 공격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잖아요, 여러분. 성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곳이니까요. 근데 여기를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한 번은 성지 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 거기 한번 예수님이 거기 이때 당시에는 한 1000년 전쯤이죠. 1200년 뭐 이럴 때 전에 예수님이 여기 있었던 뭐 이스라엘 한번 가가지고 종교 체험을 하고 싶은 거죠. 견학 학습이죠. 일종의 약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위협했어요. 예전에는 여기도 이슬람 세계지만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여러분 여행객이잖아. 어쨌든 그러면 뭐예요? 돈이 되죠. 그렇죠? 돈이 되잖아. 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면 올수록 이득이야. 근데 셀주크 투르크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음. 그리고 비잔티움까지 제국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야.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서유럽. 서유럽에서 누가 근데 가장 권력이 세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세졌죠. 그러니까 교황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왕은 왕권이 약했잖아요. 이때 11세기면. 13세기 때 교황권이 가장 셌었죠. 그쵸? 그거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 교과서에 보면 98쪽에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셀주크 투르크가 성장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아바스 왕조로부터 스웨탄 칭호를 얻었다. 아바스 왕조가 당시 이제 이슬람 세계의 제국이었는데 칼리프가 힘이 약해요. 근데 스웨탄은 정치적인 칭호야.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너 정치권 줄게. 너 힘 세잖아. 그래서 나는 좀 살려줘. 이제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제 정복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막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간 거예요.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제 그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내용이 98쪽에 그 여덟 번째 줄에 있고 동그라미 1번 똥일에 있어요. 똥일에. 자, 우르바누스는 이게 다 이제 신께서 원하시는 거다. 즉 성전이다 합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우리가 이슬람에 가서 그 이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했던 그 예루살렘 성지 있죠? 아까 그걸 우리가 다시 뺏어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 하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맞아, 동조.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은 솔직히 안 갔습니다. 1차 때 말이에요, 2차 때.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여러분 98쪽 똥이 클레르몽 공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제 야, 다 같이 전쟁하자. 성지 예루살렘 되찾읍시다. 그러니까 옳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전쟁이 해진 거냐 하면 이제 교과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없지만 당시에 땅이 부족했다. 유럽 인구는 많았다. 땅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자체적으로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 땅을 얻어볼까? 그게 어디일까? 저기 세주코 트루코 저쪽 가면 되겠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여차하면 안 되면 비잔티움 제국이라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어쨌든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은 그 성상 숭배 문제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그리스 정교로 나갔죠? 분리됐어. 근데 이 교황은 이참에 우리 로마 카톨릭이랑 동쪽에 있는 그리스 정교가 통합시켜버려서 거기에 짱이 내가 교황이 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동서노마 교회에 통합해서 교황권이 더 세게 가져가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후와 기사는 우리가 거기 정복해서 땅을 더 얻어볼까? 약간 이런 겁니다. 제후와 기사는 그동안 수련을 많이 했어요. 검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마상시야. 그러니까 전쟁은 자신 있어. 깨래 뭐 이슬람 애들 뭐 있겠어? 되게 무시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참에 전쟁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겠어. 약간 이런 거고. 상인은 야 동쪽이 거의 잘 살아. 이슬람교가 상업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쵸? 거기랑 장사, 무역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농민은 어차피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면 교황께서 천국 보내준대요. 그리고 잘하면 땅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래도 주구나 저래도 주구나 가가지고 내가 천국도 가고 땅도 얻을 수 있으면 나 그거 가야지 이제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이 없어요. 왕 입장에서는 야 거기 왜 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 어차피 내가 명령해도 애들마다 안 듣잖아. 그러잖아요. 교황만 듣지. 이때는 왕권이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왕은 좀 가만히 있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교황은 그 프랑스 왕, 영국 왕, 뭐 독일 왕이 가기를 원했어요. 어쨌든 패스.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일어났습니다. 98쪽에 그 11번째 줄 있죠? 200년 동안 이제 갔는데 제1차에서는 예루살렘 점령을 성공했어요.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루살렘 왕국까지 만들고 왕도 뽑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도 크리스토교 국가들이 만듭니다. 주변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의 영광을 되찾은 신의 영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진짜 된 거잖아, 교황대로. 그런데 바로 이슬람이 공격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못 버텨요. 다시 빼앗겨요. 다시 뺏겨. 그러니까 교황이 또 뭐라 그랬어요? 야, 2차 출동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2차는 왕이 출동했는데도 졌어요. 계속죠. 그러다가 4차 때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같은 편을 공격합니다. 팀킬이에요. 팀킬. 비잔티움 제국이 도우려고 이제 간 건데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합니다. 그 비잔티움 제국을 일시적으로 멸망시키고 라틴 제국이라 해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때 교황이 얼처구리가 없는 겁니다. 야, 니네 이슬람 세계 공격해야지 왜 같은 크리스교 세계 왜 쟤를 비잔티움 공격해? 니네 파문시킬 거야.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래 뭐 그래라 뭐 그러고 말도 안 들어요. 막 나갑니다. 이때부터 교황이 이제 약간 어질어질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른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져야 뭐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이 야 어른들은 너무 탐욕스러워. 그래서 신이 이렇게 힘을 안 주시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이 가면 분명히 이길 거야. 근데 걔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인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요. 왜냐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상인들이, 야, 니네 거기 전쟁하러 간다면 우리가 공짜로 태워줄게. 그래서 태워.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전 시간에 우리가 뭐죠? 아비녀 유수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교회의 대분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즉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 지금 전쟁도 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미션 실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세주크 투르크가 멸망해요. 세주크 투르크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몽골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몽골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끝났다. 다음, 여기 이제 여러분 99쪽에 있어요. 아까 십자군 전쟁의 결과. 결과 어떻게 됐냐? 아까 교황은 뭐 동서교회 통합하는 거창한 꿈을 키웠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교황권은 하락했습니다. 아까 교회의 대분열이 아까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후와 기사는 여기 전쟁하러 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이거 가는 거 뭐 공짜로 갑니까? 돈 갖다 바쳐야죠. 부하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쵸? 그리고 자기는 거기 참전하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없잖아요. 근데 왕은 아까 출동 안 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아까는 아니지. 전 시간에 필립 4세 같은 경우가 권력이 세졌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기사들이 가서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죽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왕권이 세진 겁니다. 왕권이. 한마디로 시소 게임이죠. 시소 게임. 자, 이렇게 PPT 보시면 시소가 있죠. 이렇게 왕이 한쪽이 추락하니까 한쪽은 이제 rise,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상인. 상인은 아싸 가오리예요. 상인은 잘 됐어. 상인은 원래 꿈이었던 그 동쪽 지역에 있는 그 값비싼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팔아먹어서 부자가 됩니다. 특히 누가?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때 떠올라요.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돈으로 이제 뭐 하냐면 이게 이제 르네상스와 연관이 있어요. 르네상스. 이제 얘네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의 문화를 다시 되찾는데 돈을 쓰게 됩니다. 그건 이제 16세기, 14세기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이때 지중해 무역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대에 있는 국가들, 여기 지중해잖아요, 요게. 그렇죠? 여기 지중해죠. 여기 이탈리아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나라, 요 나라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이슬람 국가 교육해가지고 향신료라든지 후추죠. 이런 거 다서 팔아먹어요.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법니다. 아무튼 이탈리아는 땡 잡았어요 이때. 다음에 금융이 탄생했다. 뭐 이런 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 어쨌든 요게 돈이 필요한데 요게 종이로 수표 같은 거죠 한마디로 수표. 이런 거 이제 만들어줘요. 금융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요게 만들어져. 요게 나중에 유럽 애들이 16대 대서양을 건너고 그래요, 여러분. 또 아메리카라는 곳 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때 뭐 세금을 낸다든지 돈을 서로 거래할 때 종이에 이렇게 써줘요. 종이에. 그 어음 또는 수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 보면 신용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일이잖아요. 은행일. 그쵸? 그 금융이잖아요. 금융일이 이때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렇고 뭐 여기 성정기사단도 있는데 얘네는 필립 4세에게 망합니다. 필립 4세가 얘다 때려 죽여요. 얘네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그건 이제 교과서에 없으니까 패스. 그렇고 선진 문물이 유입됐다.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은 나중에 망합니다.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 끝난 다음에 몽골에게 망하지는 않고 저기 오스만 트루크라는 애들에게 망해요. 15세기 때 망하는데 그때 이제 이때는 여기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교도 그리스 정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얘네들이 부자 동네에 이탈리아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플라톤을 연구했던 철학자라든지 그죠?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걔네들이 오면서 이 이탈리아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붐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라는 시대인데 어쨌든 저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 문화? 아무튼 그 문화가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교 사회 이때 유럽은 신중심 사회잖아요. 그쵸? 크리스교가 모든 걸 세상을 다 지배하는 생인데 고대 그리스 로마는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특히 그리스는. 그쵸?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크리스교 문화가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게 르네상스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된다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학자들이 이제 이탈리아 건너가면서 그런 거죠. 시대가 변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교과서 98쪽, 99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면은 체크했다가 선생님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렇죠? 좀 찾아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